안녕하십니까. 원문으로 읽는 강수돌 교수의 자본론 강의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강 시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품, 화폐, 자본 이야기와 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일종의 자본의 전사를 이야기합니다. 독일말로 Vorgeschichte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Prehistory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자본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자본이 상품으로부터 시작해서 화폐, 자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입한 다음에 그것을 잘 경영 관리해 가지고 시장에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어서 다시 시장에 가서 화폐로 바꿔내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지 않습니까? 그 기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자본주의 기본 구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단생했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전사를 아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다스 카피탈 1권의 제일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번 4강에서 그 커다란 개요만이라도 한 문장 속에서, 문장이 좀 깁니다만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낭만적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목가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본문으로 가보면 교회 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기만적인 양도, 공유지의 횡령, 봉건적 재산과 시족 재산의 강탈, 무자비한 폭력이 동반된 근대적 사유재산제의 도입, 이들은 모두 시초 축적의 목가적 방법들이었다. 여기서 목가적 방법이라는 게 좀 낭만적이고 평화로운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따옴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스가 약간 그 시니컬하게 표현한 것이고 예를 들면 벤담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나 자본주의를 옹호하거나 자본주의 편에서 바라본 그런 사람들은 이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이거나 평화로운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막스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여기에 따옴표 내지는 그러니까 겹 따옴표 내지는 홑 따옴표를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두는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농지를 획득하고 토지를 자본 속으로 통합을 시켰으며 도시 산업에 필요한 포겔 프라이 프롤레타리아를 공급하게 해주었다. 자, 포겔 프라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 외에 농업, 농지, 토지, 자본, 산업 이런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포겔 프라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은 고병건의 자본강의라는 책에 보시면은 일부러 포겔 프라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그 개념을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포겔프라이라는 말은 포겔이 새라는 뜻이고요. 프라이라는 게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러면 새처럼 자유롭다 이런 뜻도 되고, 또는 새가 먹으라고 사람들이 모이를 던져주는데 새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새가 자유롭게 먹으라고 던져준 모이, 새에게 자유롭게 던져진 모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의 모이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농촌에서 앞에 이제 설명이 좀 덧붙여야 되겠지만, 예전에 농민들이 농지와 농민이 결합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농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민들이 쫓겨납니다. 농지로부터. 이게 잘 알고 계시는 인클로즈 운동이잖아요. 예.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지로부터 축출이 되는데, 이 축출이 된 농민들이 마치 자본에게 새의 모이처럼 던져진 그런 상태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 스스로가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죠. 봉건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먹고 살 생산수단인 토지나 다른 작업 도구 같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떨어졌다. 그게 이제 인클로즈 운동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국가의 폭력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설명들을 위해서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교회 재산도 약탈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이제 이런 그 생산 수단을 잃게 되니까 봉건적인, 요때 교회는 이제 봉건적인 그런 교회, 봉건제의 상징이 되겠죠. 종교와 귀족들이 세력을 점유했던 게, 귀족이나 종교인들이 힘을 발휘했던 게 봉건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국유지도 이제 기만적인 양도를 통해서 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토지 사유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지가 횡령되고 봉건적 재산과 시적 재산이 강탈되었고, 그게 무자비한 폭력이 동원된 사유재산제. 이 토지 사유화에는 폭력이 개입된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청년 막스라는, 더 영 막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다큐 영화입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첫 장면이 산에서 그 땔감을 줍던 여인들이 처음에는 평화롭게 막 그 수다도 떨면서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경찰들이, 기마병들이 달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회초리로 후려치면서 폭력을 가합니다. 결국은 이 공유지 내지는 산 같은 땅들도 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절대로 그 땅 안에 들어와서는 나무를 캐거나 나무를 줍거나 뭐 산나무를 캐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유지에 침범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폭력적으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분리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결국은 포겔프라이 프롤레타리아, 새처럼 자유로워졌지만 사실상
자본에게 모의로 던져진 것과 같은 삶의 자율성을 박탈당한 그런 프롤레타리아를 아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토지와 농민의 분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농업을 위한 농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 농업에 들어가서 자본주의 농업 노동자가 됐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산업 내지는 공업에 필요한 노동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와서 자본주의 농업해서 기업가형 농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자영농이 많았죠. 자영농 내지 소작농이 많았는데, 소작농은 봉건주의의 잔재고, 자영농은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단계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자영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는 사회, 그 소농 내지 자영농들이 그렇게 자기 생산 수단과 토지와 농민의 노동력이 결합되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공업적으로 수공업자들, 장인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농민들도 자영농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농민들이 땅을 잃고 공업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산업 노동자, 공업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농업 노동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토지와 또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로 말미암아서 국가 폭력 아래 결국 자본주의 잉여가치 생산에 필요한 프롤레타리아 노동력을 무한정 공급해주는 목가적인 방법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폭력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내용이 자본의 전사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고요. 독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Der Raub, der Kirchengüter. 라웁이 빼앗는 거예요. 키르히가 교회 내지는 뭐 성당도 포함해서 이런 종교 기관이죠. 귀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의 약탈. Die fraudulente Veräußerung der Staatsdomänen. 국가 영역이니까 국유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원래는 영어에서 온 거예요. fraudulent 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fraudulente Veräußerung. 그러니까 이 국가 영역을 밖으로 국가 영역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사기를 쳐서 국유지를 뺏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령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고요. 요 딥슈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프 여기서는 fraudulente Veräußerung, der Diebstahl 하면 도둑질이죠. des Gemeindeeigentum, Gemeinde가 공동체고 Eigentum이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재산의 도둑질. 결국은 공유지나 종교 공동체였죠. 사실은 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국유지, 그리고 공동체의 재산의 강탈, 이 강탈해버린 이 부분들, die usurpatorische und mit rücksichtslosem Terrorismus, 테러리즘, 폭력이라는 거예요. vollzogene Verwandlung, 그렇게 진행된 Verwandlung, 전환, 변환, 무엇이 feudalem und Clan-Eigentum이에요. 어떤 시족의 재산, 봉건주의적이거나 시족적인 재산을 변환, 아까 폭력적으로 했다 그랬죠. 전환시키는 것, 무엇으로 폭력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모데르네스 프리바트 아이겐투,
근대 내지 현대의 사유재산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유지나 공동체의 재산을 폭력적으로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Es waren ebenso viele idyllische Methoden, 많은 목가적인 방법들이었다. 무엇에? ursprünglichen Akkumulation, 이게 시초 축적이라는 뜻입니다. 시초 또는 국내 번역본에서는 원시적인 이런 뜻도 되고요. 시초적인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시초 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축적은 생산해가지고 잉여 가치를 더 많이 불려내는 모습이 아니라 강탈에 의해서, 약탈에 의해서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게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이전의 전사였다. 이런 것이죠. Sie eroberten das Feld für die kapitalistische Agrikultur. 예, 농업이죠.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해서 농업을 위한 토지, 영역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G가 받는 것은 시초 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이게 여성형으로 나왔으니까 Ein Verleibten den Grund und Boden. Grund und Boden 하면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땅을 자본에다가 합체시킨 거예요. 합체시키다가 Ein Verleibten. life가 고기라는 뜻이고, Verleiben 하면 고기처럼 만들다라는 뜻이고, 하나로 Ein Verleiben 하면 하나의 고기처럼 만드는 거니까 합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 국유지든 공유지든 국공유지 또는 종교의 땅이든 이런 걸 자본에다가 땅을 합체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펜의 과거형인데, der städtischen, 도시, 인두스트리, 그러니까 도시적인 산업이죠. 산업에다가 die nötigen Zufuhr, 필요한 주푸어, 공급인 거예요. von Vogelfrei Proletariat, Vogelfreiem Proletariat의 공급을 만들어냈다, 창출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도시에서의 산업을 위해서, 산업에게 이런 필요한 프롤레타리아, 포겔프라이 프롤레타리아의 공급을 창출해 주었다. 그러니까 토지는 농업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주의적인 농업으로 변모시켰고, 그 사람들은 산업화된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국은 농촌에서 공유지나 국유지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농지는 농지대로 자본주의적인 농업을 하는 데 쓰이고, 또 일부 농민들이나 사람들은 자본주의 농업을 위한 노동자로 또는 산업화에 필요한 포겔프라이 프롤레타리아로 바꾸어내는데 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spoliation of the church's property, the fraudulent alienation of the state domains, the robbery of the common lands, the usurpation of feudal and clan property, and its transformation into modern private property under circumstances of reckless terrorism were just so many idyllic methods of primitive accumulation. They conquered the field for
capitalistic agriculture made the soil part and parcel of capital and created for the town industries the necessary supply of free and outlawed proletariat. 예. 문장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보면 처치 재산의 뭐 약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raudulent alienation, 사기적인, 여기서는 뭐 원래는 소외라는 것이죠. 횡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지, 스테이트 도메인을, 그 다음에 라버리, 강탈이죠. 커먼랜드, 공유지를 강탈하는 것, 더 usurpation of feudal and clan property. 이거 역시 봉건적이거나 시족적인 재산을 뺏어가는 겁니다. And its transformation. 그렇게 해서 transformation, 전환을 시키는 건데, 뭘로 전환하는 것? 근대적인 private property로, 사유재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 아이겐툼이라 그랬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을 위해서 가장 토대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의 전사에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Under circumstances of reckless terrorism, 무자비한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상황 아래서 진행된 이런 근대 사유재산으로의 전환, 무엇을 공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교회의 재산 같은 거를 이런 근대 사유재산 제도로 바꿔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10년부터 18년까지인가 그 무렵에 진행된 그 토지 조사 사업, 그게 바로 근대 사유재산의 확립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서만 들고 있으면 그냥 주인으로 인정해 주었고 따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누가 갖고 있느냐, 집문서나 땅문서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근대 사유재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군청이나 업사무소나 이런 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이제 그 주인을 판명하고 그렇게 재산권 행사를 그렇게 하도록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just idyllic method of primitive accumulation에 제가 여기 그 헛다운표 내지는 겹다운표를 붙이는 게 좋다 했는데 목가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내지는 뭐 도덕 철학자들이 자본가 내지는 부르주아 입장에서 이런 변화들을 목가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결코 그게 아니었다. 굉장히 reckless terrorism, 폭력이, 무자비한 폭력이 행해진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막스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했다. 무엇을? 농지를 무엇을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the soil을 part and parcel of capital, 그 자본의 일부로 만들었던 거죠. 결국은 땅을 뭐 여기서 소일이 원래는 흙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나 쪼가리로, 자본의 쪼가리로 만들었고, 그 자본의 일부로 만들었고, 그래서 자본에 합치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을 창출해냈다? 이런 도시에 있는 산업 공장을 위해서 필요한 공급을 창출해냈다. 무엇을 공급했다고요? free, 자유롭게. 여기에는 쌍따옴표가 아주 적절하게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자유롭지만 사실상 자유롭지 않은 포겔프라이라 그랬죠.
outlawed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그 농민들, 유랑하는 거지들이나 농민들을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막 도망댕기고 이러면 함부로 죽여도 좋다는 정도로 법의 보호로부터 제외된 그런 프롤레타리아를 겉으로 보기에는 프리하지만 사실상 죽음이나 다름없게 된 그런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뭐 서민들이라고 해도 좋고 민초들이라 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그 공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원을 창출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The spoliation of the church's property, the fraudulent alienation of the state domains, the robbery of the common lands, the usurpation of feudal and clan property, and its transformation into modern private property under circumstances of reckless terrorism were just so many idyllic methods of primitive accumulation. They conquered the field for capitalistic agriculture, made the soil part and parcel of capital, and created for the town industries the necessary supply of free and outlawed proletariat. 이렇게 되고요. 독일어 원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Der Raub, der Kirchengüter, die fraudulente Veräußerung der Staatsdomänen, der Diebstahl des Gemeindeeigentums, die usurpatorische und mit rücksichtslosem Terrorismus vollzogene Verwandlung von feudalem und Clan-Eigentum in modernes Privateigentum. Es waren ebenso viele idyllische Methoden der ursprünglichen Akkumulation. Sie eroberten das Feld für die kapitalistische Agrikultur, einverleibten den Grundboden dem Kapital und schufen der städtischen Industrie die nötige Zufuhr von vogelfreiem Proletariat. 그렇게 되고요. 한글 원문을 한번 더 보시면 교회 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기만적인 양도, 공유지의 횡령, 본건 재산과 시족 재산의 강탈, 무자비한 폭력이 동반된 근대 사유재산제 도입. 이 모두는 시초 축적의 목가적 방법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농지를 획득하고 토지를 자본에 통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에 필요한 포겔 프라이 프롤레타리아를 공급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이 번역된 그 번역서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김영민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신준 김수행 선생님의 영어 원본을 번역한 김수행의 자본론 번역이 있고요. 또 강신준 선생님이 이제 독일어 원전을 번역한 강신준의 자본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성길 박사가 비교적 최근에 자본을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만수 선생님이 예전에 그 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소장도 하셨고요. 최만주 선생님이 제야 이론가로서 상당히 또 독일어 원본을 기초로 번역한 자본론 번역도 있습니다. 뭐 그 사실상 그 어느 것도 보셔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다들 장단점이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여기서 쓴 것은 일부는 고병권의 자본 강의에 나온 내용 들을 참고하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스스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서 일단 참고로는 그런 다양한 번역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최대한 이 영어 독일어 원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을 선택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4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